8년까지 괜찮아. 엄마. 2년 된 것 같은데. 그래? 8년. 아이고 미안. 8년 남았네. 자 이제 시작할게요. 핸드폰 집어넣으세요. 유도야 선생님 커피 여기다 좀 놔도 되겠니? 먹으면 안 돼. 여기다 놓으면 네가 먹을까봐. 아까 윤도 불안해서. 선생님 몰래 하는 걸 봤어요. 봤어 내가 여기다 내 자꾸 커피가 줄어들어. 그래서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어 여기다 놓으려고. 알겠지? 네. 윤주라 잘 감시해. 네. 아 배고파요. 나도 좋아해. 나도 사랑합니다. 아 배고파 자. 했잖아요. 진짜 사랑을 했어요. 본번 꺼내. 듣고 싶은 것만 듣죠. 원래 사람이 그런 나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듣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라고. 배고파. 자 프린트 꺼내. 프린트 주세요. 프린트. 어떤 프린트? 프린트 꺼내요. 들려요. 자 얘들아. 아, 지금 착산중 친구들 특히 긴장하시고 잘 들으세요. 아까 얘기했죠. 이번에 그 학교에서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그 발음과 맞춤법을요. 1학기 기말에 땡겨서 하신대요. 그렇지? 명심하시고. 자 우리가 여러분 무슨 프린트? 그거 그네 거야. 시연이에게 주는 선물. 그렇죠? 갖고 싶지 않은 선물. 그래요. 우리 가연이가 사춘기인가? 아니에요 그냥. 중2병. 중2병? 아 그래 중2지. 얘들아 제발 중2병이 안 걸리면 안 돼. 그건 정말 약도 없어. 제발 왜요? 부탁할게. 알겠지? 왜요? 부탁할게. 알겠지? 왜요? 아니에요. 자 시끄럽고 왜요? 왜요도 하지 마. 왜요? 왜요? 조용히 해. 네. 입술 또 터질 뻔했어 지금 화가 나서. 네. 자 칠판 보세요. 우리가 얘들아 뭘 배웠냐면 발음 배웠죠. 정리를 좀 해볼게. 왜? 카메라 켜졌어요. 집이랑 켜져 있지? 자 발음을 배웠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발음은요.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치? 음절 말에는 뭐만 발음돼? 가느다란 물방울. 기억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뭘 배웠냐면 모음이 왔을 때 형식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랐죠. 요거 배웠어. 모음이 이, 아 이런 거. 나 살짝 이해가 없는 거니까. 옷이라고 배웠죠. 실질 형태소가 아니고 형식 형태소. 얘는 뜻이 있잖아. 얘가 실질 형태소. 이럴 때는 대표음으로 교체되고 연음돼서 오디라고 배웠어. 기억나죠? 예.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야 너네들이. 시험 범위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야. 또 뭘 배웠냐면 겹받침. 겹받침은요. 리을 비읍, 비읍 시옷, 기역 시옷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다 발음 못한다 그랬죠. 둘 다 발음을 못해요. 받침에 있는 것을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만 소리 나요. 하나만. 그럼 여러분들 앞에 게 소리 나는 게 있고 뒤에 게 소리 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 게 소리 나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뒤에 것만. 거미 피. 비섭니? 1핍 있어요? 개미 피. 읍다 할 때. 아. 거미 피. 얘네는 뒤에 게 소리가 난다. 근데 얘는 피읍으로 소리 나면 안 되죠. 뭘로? 비읍으로 소리 나야죠. 그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기억이 나요? 기억나죠? 나랑 문법은 안 하지만 기억은 나죠? 그렇죠? 자, 거미 피예요. 거미 피. 근데 예외가 있었죠. 예. 막다. 얘가 된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뭐죠? 조두순 깜빵. 기억하세요? 조두순 깜빵. 그치? 그리고 이렇게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이때는 맞고. 말꼬가 되죠. 예외야. 이거 예외. 얘를 기억만. 예외. 얘만. 요거 시험에 나와. 늘 나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묵다. 묵다야. 근데 물다. 물고. 물게. 물게. 그쵸? 물게. 기억이 왔을 때는 리을이 소리가 나는 거야. 요거의 예외야. 요거 기억나죠? 또 하나. 얘를 탈락해요. 탈락하죠. 또 하나. 리을 비읍. 넓다. 넓다. 얘가 원칙인데 비읍으로 소리 나는 거 4개 있었죠. 넓정굴다. 넙둥글다, 넓적하다. 넓적하다, 넓. 넙죽하다, 또 넓. 높은 답다. 아. 괜찮아, 넙둥글다. 기억나죠? 선생님이 지난주에 살신성인 했죠. 선생님의 얼굴이 넙죽하다고 넙둥글다고 놀려도 상처받지 마세요. 선생님은 제니보다 예뻐요. 기억나요? 아니에요. 아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기억나죠? 제니보다 예뻐요. 근데 어떤 애가 제니를 파버렸더라고요.
제니를 파버렸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분 나쁨 지우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니 말고요. 진이 닮았어요. 알라딘의 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진이가 남자냐? 네. 아씨. 파란 색깔 이렇게. 그 요즘 램프.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리을 비읍은 리을이 소리나. 근데 예외가 뭐가 있었다고? 네 가지. 그렇지. 또 하나 기억해야 돼. 시옷이 여름 될 때. 값이 갑, 목, 넉이죠. 근데 뒤에 모음이 왔을 때 갑시, 목시, 넉시. 아, 시옷이 여름 될 때는 어떻다? 된 소리가 된다. 이해됐죠? 요거를 배웠어요. 기억이 날랑말랑 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에는 일단 발음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근데 모음이라는 게 형식 형태. 형식 형태, 여기서 형식 형태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정도 나와요. 요 정도 나오고 그 의발음은 오늘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축약이랑 탈락이 교과서에 조금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게요.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미리 좀 보려고 그래요. 맞춤법도 조금 미리 볼게요. 맞춤법을 친구들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맞춤법도 조금 미리 볼 거고 시험 전에 조금 그래도 한 두 번 정도 이제 문제를 좀 풀어 놓으면 아무래도 시험 때 조금 더 수월하겠죠. 특히 문법은 여러분 중요한 게 개념을 이해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야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시험에 얘 발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겠니? 안다는 가정 하에 다음 중 보기 박스 항에 관련된 것 중 예시가 적절한 걸 고르시오. 그럼 이 항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항이 맞는 애를 고르면서 또 발음이 맞는 것까지 골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단순히 50, 5대 이런 거는 다 맞추죠. 친구들이 다 100점을 받아요. 그렇게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복잡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요 보기 항도 이해해야 되고 이 항에 맞는 예시들도 이해해야 되고 그 예시가 발음이 맞는지도 봐야 돼. 그래서 문제풀이를 조금 많이 할 거야. 구구단 외운다고 여러분들 그쵸? 수학 잘하는 거 아니잖아. 당연한 거 기반이죠. 구구단 외우는 거는 그치? 그러니까 문법도 마찬가지야. 이런 규칙들을 일단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 됐니?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프린트 준 거 있죠. 요게 또 교과서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자,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우리 발음 왜 따로 배워야 되냐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국어는 여러분들 모음이 있죠. 모음은 아야, 어여 이런 것들이 모음이야. 모음은 크게 단모음, 이중모음으로 나뉘어요. 이건 중3 과정입니다. 근데 단모음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에 소리 낼 때 입모양이랑 혀의 위치가 안 변하는 거야. 아 해보세요. 처음이랑 끝이랑 똑같죠? 해봐. 안 변하잖아. 안 변하죠. 안 변하죠. 해봐. 야, 눈 깔고 해라. 나한테 하지 말고. 야라니. 야. 어때? 이야 되네. 이야. 혀가 입천장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이야. 저 우리 처음 배우는 거예요. 진정해 얘들아. 이야. 뭐라고? 저 처음 배우는 거예요. 여기. 처음 배우는 거야. 야.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단모음은 입모양 안 바뀌어. 네. 근데 이중모음은요 단모음과 단모 이거 그냥 이해만 해. 흉을 3학년 가면 배우는구나. 저희 배웠어요. 저희. 배웠냐? 단모 내가 했냐 수업을? 전 쌤이. 다 했었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단모음과 단모음의 만남으로 이중모음이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얘는 이야 혀가 입천장에서 밑으로 내려와. 처음이랑 끝이 어때? 혀의 위치가 달라지죠. 이런 걸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때 반모음이 항상 앞에 오거든요. 우리 국어는 반모음이 항상 앞에 와야 돼. 근데 얘는 의. 얘는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우리가 국어의 반모음이요. E계열이랑 W계열 두 개밖에 없어. 우리 국어에서. 근데 항상 얘네가 앞에 와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의는 분명히 이중모음인데 우리 국어에 반모음이 없단 말이야. 의에 반모음이 없어. 그래서 문제가 돼요. 야 그럼 만들자. 근데 뭐하러 이거 하나 때문에 의를 반모음을 만들겠어? 경제적이지 않죠. 야 그러면 얘를 반모음으로 하자.
근데 현대 국어는 전부 반모음이 앞에 오는데 얘만 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논란이 있어요. 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이제 모든 교과서에는요. 이 때문에 거의 모든 교과서가 이쪽 계열에 넣긴 해요. 근데 얘는 지금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죠. 그래서 이 의발음은요. 상황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발음을 따로 배우는 거예요. 자, 볼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어쨌든 의발음을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프린트 보세요. 단어의 첫 음절에 오는 의는 의로만 발음하래요. 자, 단어의 첫 음절에 오는 의. 요거 자음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얘 모음이야. 이럴 때는 의사라고 대답해야 돼. 의사라고 발음해야 돼. 의사 선생님 안 돼요. 이사 선생님 안 돼요. 의사. 혀가 의사. 뒤에서 앞으로 나와야 돼. 의사. 근데 둘째 음절일 때는요. 얘는 주의. 원칙은 이. 주의. 이. 주의 해라. 근데 발음이 어때? 주의. 힘들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음운 변동이라든지 발음을 배우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편리성이에요. 무조건 발음을 편하게 해야 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야 주의해 라고도 하지 주의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주의. 자, 그래서 얘는 주의로도 허용해줘요.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아, 원칙이고 허용이야. 원칙이고 허용이야. 자, 세 번째. 여기다 할까? 잘 안 보이지? 자음이 얹혀 있을 때. 자음이 얹혀 있을 때. 발음해볼까? 희망. 흐이망이라고 하는 사람 본 적 있니? 얘들아, 흐이망을 가자. 이런 사람 없죠? 그치? 얘는 희망이야. 아, 자음이 얹혀 있을 때는 이로만 발음이 되는구나. 이런 거죠. 어떻게 해? 문이. 문이. 아, 문이.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좀 헷갈려 하더라고. 첫 음절에 의가 왔을 때는 무조건 의. 둘째 음절. 얘들아, 음절은 글자 수입니다. 글자 수. 둘째 음절일 때는 원칙 허용. 그리고 자음이 얹혀 있을 때는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자음이 얹혀 있을 때는 이 발음. 니네가 좋아하는. 그게 뭐예요? 뭐냐? 언제적 거예요? 아, 그래? 뭐예요? 미안해. 발음 어떻게 해? 유희왕. 유희왕이라고 해야 돼요. 유희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유희왕이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됐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친구들이 질문했던 조사죠. 관형격 조사야. 그렇지? 이럴 때 뭐라고 해? 원칙은 나의, 허용은 나이. 나이지. 나의지? 야 무슨 너무 80대 나에. 그렇죠? 나이지. 원칙이 얘고 허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봐. 꽃이. 원칙은 꽃이. 얘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모음이기 때문에 연음이 원칙이야. 아, 여기. 치. 츠이. 근데 누가 요즘에 꽃에. 꽃의 향이라고 하겠니? 그래서 꽃이. 꽃이라니요. 채. 꽃이 아니에요. 꽃이 향기라니요. 그렇죠? 뭐야 이거? 꽃의 꽃이. 조사의는 애로도 허용해요. 괜찮아. 어렵죠. 꽃이 향기, 꽃의 향기. 그렇죠? 꽃의 향기. 그래서 여러분들 꽃이. 조사의는 뭐로도 발음된다? 애로도 발음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니? 교과서마다 뭐가 실려 있는 줄 알아? 한 9개나 돼요. 이거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은 오답을 어떻게 내냐면 이런 걸로 내요. 민주주의이의. 얘는 무조건 여러분들 이로 발음하면 안 되잖아. 애로 발음할 수 있지. 얘는 무조건 의로 발음해야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여기랑 여기에 함정을 빠뜨려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나중에 문제풀이를 한번 할게요.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힘듭니다. 자, 밑에 빈칸 채워.
자 밑에 맨 밑에 선생님이 빈칸 채워놨죠. 저기 가로 줄여놨죠. 그거 해보세요. 표준 발음법 제5항 야, 예, 여, 예, 와, 왜, 유, 워, 왜, 유, 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재윤아 빨리 체크해. 뭐예요? 밑에 써있잖아. 표준 발음법 5항. 네. 야 유희왕 빨리 해. 맨 밑에 여기 밑에 맨 밑에 박스 발음 채우세요. 맨 밑에 뭐? 맨 밑에 박스. 의. 야, 아, 주에 아. 의. 맨 밑에 박스에 구멍 뚫려 있죠. 가로. 그렇지? 거기만 채우시면 됩니다. 거기 채워. 이문? 우리 닐리리가 뭐예요? 이문 아닌 것 같은데. 닐리리 몰라? 닐리리야 몰라? 아 이문 아닌 것 같아. 의문인 것 니나노 같은데. 그겁니다. 주, 의문. 의미는 잘- 의미는 아니에요. 야, 그런 거 이음 같아. 써야지. 의. 우리은 상. 일리. 의약품. 의. 의약품. 그냥 의. 호준아, 너 뒤에 수학학원 가야 돼? 네. 논술 써와 다음 주에. 알겠지? 네. 봐줄게. 저도 가야 돼요 학원. 너는 그냥 가도 돼. 다 써왔잖아. 아 그치? 그래요. 학원 5시에 끝난다? 그러니까 가였잖아요. 그래. 주말이 없어졌어. 다 했어? 그래 하늘이요 지금. 저희 뭐라고 쌤? 주의? 주의? 주의. 제가 저랑 하늘이랑 자꾸 엮어요. 에이. 아니요 그렇게. 야 누가 봐도 친구지 무슨. 그러니까요. 그게 나도 야 차라리 하울이랑 아니 하늘이랑 호준이를 엮어라. 그치? 그럼 안 되는데. 역겨워요. 그 말이 그렇다는 거야. 저는 많이 엮이지 않았어요. 의. 아니에요. I love you. I hate you 하면 돼. I hate you. 시연아 너 왜 선생님 약간 훔쳐봐? 왜 훔쳐보면서 흑흑거려? 그 내가 못생긴 그렇게 웃기게 생겼어? 못생긴 사람 보면 많이 보게 돼요. 아 그래서 자꾸 너한테 눈길이 가나? 아저 저는 쌤보다 나아요. 뭐라고? 저 쌤보다 나아요. 양심 없네. 야 투표하자. 야 제가 낫다 손들어. 아니에요. 내가 낫다 손들어. 없잖아요 여기는. 자 니네 지금 손 안 든 사람 다 봤어? 한 명 더 늘었어요. 한 명은 있었잖아요. 카메라 잠깐 돌려볼까? 다 했어? 다음 주부터 우리 윤호와 재윤이는 다른 친구들 20문제 풀 때 40문제 풀겠습니다. 알겠죠? 아 네. 복수입니다 복수. 선생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로 나와요. 어떠니 분위기가? 토요일과 아, 토요일에 난 거 같니? 조용해요. 그래? 네. 여학생들만 있어. 토요일 반은 토요일 그 2시 반은 여학생들만 있거든요. 아주 조용해요. 아니 그 선생님 바뀌면서 그 전 반에 쌤이 맡았던 수업 때 모두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와. 차영 쌤이 당연하죠. 내가 하죠. 와. 왜? 차영 쌤이 60문제, 왜요? 차영 쌤밖에 말하는데 70문제, 이거 이렇게 된 게 간다. 100문제. 차영 쌤이 더 좋아요. 너 150문제, 차영 쌤이 더 예뻐요. 2000문제. 자 보겠습니다. 자 표준 발음법 제5항 거기 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발음해야 돼? 의문이야. 의문. 의문. 표기랑 그대로 똑같이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상, 그쵸? 의상. 그리고 의약품. 다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해야 되는데 뭐야? 닐. 닐리. 야 닐리리 약까지 쓰지 마라. 닐리리다. 어제 어떤 애가 닐리리아라고 썼더라고요. 닐리리가 정확히 뭐예요? 닐리리아가 그냥 노래예요. 그냥 흥겹게 하는 노래. 닐리리가 뭐예요? 그냥 말이에요. 뭐 베이베 베이베 같은 거예요. 그쵸? 랄랄랄라 같은 거 뜻은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 닐리리, 니, 무니, 띄엄띄엄, 띄엄띄엄이야. 의 붙이면 안 돼. 띠. 다만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의는 에로. 그래서 주의가 원칙, 허용은 주의. 아 주애라고 썼어. 주에 안 돼요? 주에? 주에. 주의해라 그러니? 아. 재윤아 주의해 이래 그러잖아요. 이 주의가 그 우리 해도 되겠니? 하느님이. 하느님 주의 그 그 의미가 그게 아니잖아. 그치? 야 시끄러. 우리 의 그리고 우리 에. 에. 자 뒤에 문제 푸세요. 아. 네 문제밖에 없어. 주의. 이고. 어? 뭐 어려워요. 뻥치네. 문제주 이. 어? 이사가 이상하다. 주.
주의 주의. 지금 시간은 12시 14분. 어머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니? 아니 느리가 가는데요. 14분밖에 안 했다. 자 지금 느리게 간다고 하는 두 사람이죠? 너네는 40문제. 원래 다현 쌤이랑 있으면 빨리 갔어요. 다현 쌤이 그랬어요. 야 여기 몇 층이지? 4층이지? 2시간. 일단 우리 5층에서 좀 만나자.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죽을까? 밀면? 단독으로 만나기 싫어요. 죽을까? 이상하게 죽을까? 떨어지면 죽나? 어? 3번 뭐예요? 논의에 오니의 논 위에. 야 3번 이거 맞히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1번이에요. 1번이지 바보야. 이거 네 알겠어 미안해. 너희 어떻게? 하늘이 내려가지고. 뭐라고? 조용히 하지 못하겠어? 1번 아니면은 조용히 하지 못하겠어? 네. 아 나 맞는 거 같아. 조용히 하지 못하겠어. 짜증나네. 민준아 이거는 혹시 뭐 맥주니? 우주인 줄 알아. 맥주니? 맥주야 얘들아. 이렇게 맥주를 넣고 먹고 다니면 돼 안 돼? 보리 찾아고 누가 어디로 맥주예요? 오줌 아니에요? 맥주. 뭐라고? 뭐라고? 오줌이야. 뭐라고? 얘도 무슨 맛이야? 소변물 정답 비타민 C 그. 자몽맛? 아 요즘에는 이게 자연은이라서 이게 안 붙더라고. 아 너가 뗀 거야? 하이볼 아니야 하이볼. 그린맨이네 그린맨. 그치 우리 민준이.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맨. 선생님은 그린맨. 아 떼고 가는 거야? 시끄러. 네. 야이 수다맨. 다현 쌤이 그만해. 시끄러. 민준이 울잖아. 다 풀었어? 자 우리 빨리 독서도 해야 돼. 빨리 해. 독서를 한다고요? 왜요? 독서 해야지. 이거 안 해? 숙제로 해요 숙제로 그냥. 네가 왜 숙제를 정해? 나 숙제 하고 싶어요. 숙제를 하고 싶습니다. 제만 내줘요 그럼 5천 문제 5천 문제? 갈 거야 5천 문제? 뭐가요? 야, 다음 주에 문법 프린트 필 거야. 알겠지? 발음이랑 요 의발음까지 포함해서 한 20문제 정도. 모두가 다 20문제죠? 어? 모두가 다 20문제죠? 모두가 다 20문제인데 둘은 이제 40문제. 필살기 쓸 거예요 그러면. 쓰세요. 다현 쌤이 진정해. 너 지금 우는 거야? 진정해. 내가 불러다 드릴게. 알겠지? 너 진정해. 다 했어? 유리 다 했니? 시연아 다 했니? 선생님 몇 년 차예요? 강사 나? 왜 나이 계산하려고 그러지? 말할 뻔했잖아. 아, 큰일 날 뻔했어. 그냥 뭐 대충 20년도 20년 차. 카메라에다 잡히니? 근데 저번에 스물 나 잡히니? 안 스물 몇 잡히니? 살이라 안 잡혀? 어? 나 이거 통편집 해야 돼. 통편집 가보겠습니다. 쌤. 자 이제 하자. 아 잠시만요. 뭐 하겠어? 강사 몇 년 차예요? 비밀이야. 20년 넘었죠? 선생님 간호사셨어요? 간호사? 오. 아 잘못 들었다. 간호사? 선생님 간호사는 정말 훌륭한 직업입니다. 몇 년 차셨어요? 제가 귀가 너무 안 좋아요. 간호사는 정말 훌륭한 직업이라서 이래서 선생님 같은 괜찮아졌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다 됐어? 몇 년 차셨어요? 조용히 하세요. 근데 저번에 다현아, 몇개 선생님 남았니? 나이 말씀하시잖아. 28세라고? 아 근데 네, 계산해보니까요. 진짜 맞아. 쌤, 제가 계산해보니까 X세대가 36에서 46세. 너 나 좋아하니? 저 정도면 집착 아니니? 아 38에서 46세거든요. 저 정도면 집착이야. 저 정도면 날 사랑하는 거야. 40한 4대1로 추정됩니다. 저 정도면 날 사랑한다고 밖에 이건 볼 수가 없어. 사랑. 전 다현쌤이 더 야, 좋아요. 같이 하자. 이제 같이 해야 돼. 시간이 없어. 자, 1번. 다음 단어의 발음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몇 번이야? 한번 그 의사는요, 이사로 허용이 없어. 무조건 의사입니다. 3. 2번. 몇 번이야? 4번. 자, 4번. 얘들아. 역대 간다. 디귿은 틀렸죠. 첫 음절은 무조건 의잖아. 의. 그렇죠? 정답 4번. 아, 어째 3번.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1번. 왜냐면 얘들아 잘 봐.
니은은요 무조건 여름돼야 돼. 뒤로 의로 여름돼야 돼. 그치? 그래서 1번은요 2번처럼 돼야 돼. 됐니? 1번이 틀렸어. 왜? 뒤에 모음이었잖아. 여름돼야죠. 노의. 자 4번 가에는 의. 모음 의의 발음을 할 때 첫 소리가 자음일 때는 이로 발음해야죠. 어이 이. 네? 기억에 맞았다. 가에 이라고. 이 자음이 얹혀 있을 때, 지웠구나. 자음이 얹혀 있을 땐 여러분 무조건 이로 발음해야 돼. 자, 그리고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에 이도 허용하죠. 주의. 잠깐만 나의 뭐가 들어가야 돼? 나의 이. 네. 가랑 이라고. 이. 가랑 나랑 똑같아. 가 나는 똑같아. 나에 힘. 자, 조사 의도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에도 허용한다. 에. 됐니? 에. 됐습니다. 그리고 독서 빨리 꺼내봐. 숙제를 해온 친구가 우리 유리밖에 없어서. 저도 있습니다. 그냥 풀었냐? 또 보여? 네 그럼 저는 지금 자, 보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네. 저도 빼왔어요. 해왔어? 잘했네. 자, 몇 페이지냐? 근데 너무 어려워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거의 찍어주면 저는 159쪽 펴세요. 159쪽. 난 여기서 했어. 자, 안 했네. 빨리 할게요. 4시간째 오는 거 같아. 어? 4시간째 오는 거 같아. 뭐라는 거야? 뭐라고? 지금 거의 4시간쯤 하는 것 같아요. 자, 하겠습니다. 어, 내 본격적인 독서 편력은 20세 때에 시작된다.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 나는 시립도서관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온갖 책들을 읽었다. 도서관의 책들을 다 읽을 기세로 덤벼들었으나 물론 그것은 터무니없는 꿈이었다. 나는 날마다 책 한 권을 읽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랐다. 자, 반가통, 전가통에 밑줄이 쳐져 있죠. 무슨 뜻인지 뒤에 나와 있어요. 반가통이 사물의 이치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는 거라면 이 반은 여러분들 진짜 반할 때 반이야. 전체가 아니라 반. 전가통은요. 사람 밑줄 쳐. 반가통은 이치를 어렴풋이 아는 거. 전가통은 사람이 깨치고 알아야 할 사물의 이치와 알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것. 나는 시립도서관에서 전가통의 세계를 꿈꾸었다. 자, 첫 번째 문단은요. 반가통, 전가통의 의미. 그리고 이 글쓴이는 전가통의 세계를 꿈꿨다는 거. 뭐가 더 좋은 거야? 전가통이 좋죠.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기초 소양이 되는 알은 반가통의 알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반가통의 알미 진리로 두루 통용되는 사회이다. 늑대들의 울부짖음이 진리를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반가통의 세계에서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대충 알고 모르는 것은 관습과 관행으로 지탱하는 반가통의 사회다. 지적으로 나태해도 그럭저럭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회이다. 적당히 아는 것만으로 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고 다들 나태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낙오될 염려도 없다. 자, 지금 두 번째 문단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반가통의 삶이 통용된 이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치? 나는 동과 서, 옛것과 새것들을 두루 찾아 읽으며 전가통의 알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청년 시절을 보냈다. 희망 없는 내일과 궁핍이. 얘들아,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걸 적어야죠. 1문단은 반가통, 전가통의 정의. 1문단은 반가통, 전가통의 정의. 그리고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지문을 읽을 때는요, 핵심 키워드들을 동그라미 쳐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뭐야? 반가통이 통용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야. 반가통이 통용되는 사회에 대한 비판. 잠깐만 의예요. 의. 반가통의 삶이, 반가통의 진리가 통용되는 사회에 대한 비판. 희망 없는 내일과 궁핍이 의식을 옥죄었지만 날마다 책들을 읽는 것으로 그 고통을 견뎌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생업에 전력 투구하던 시절은 아주 암울하고 빈곤한 시절이었다. 반가통의 독서로 겨우 연명하고 늘 알 수 없는 결핍감과 불행한 느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생업에서 풀려나온 뒤로 나의 독서 편력은 다시 활력을 찾고 풍요로워졌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는 뭐밖에 못했대? 반가통밖에 못했대. 그치? 왜? 아무래도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책을 읽는 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쉽지가 않았던 거야. 그치? 나는 날마다 책 한 권 읽기를 실천하는 원칙을 따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원칙인지 볼게요. 책과 친해지고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첫째 밑줄 치세요. 책에 몰입. 자, 둘째 바로 밑에 있죠. 책을 읽는 즐거움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기. 바로 밑에 셋째, 책들, 읽어야 할 책들을 꼼꼼하게 고르고 그것들을 사들이기. 그리고 넷째, 읽은 책들을 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읽은 것들을 다 기억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기억은 상상력을 한정하지만 망각은 무한한 상상력의 텃밭을 일구는 쟁기이다. 망각은 쟁기이다. 무슨 법 쓰인 거야? 은유법. 은유법이 쓰였죠. 은유법. 그런 까닭에 망각은 풍요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럼 망각을요, 쟁기라고도 비유했고 풍요로 나아가는 길로도 비유한 거야. 은유법이야. 그렇지? 자, 지금 여러분 요 네 번째 문단은요, 책 읽기의 원칙이네. 책 읽기의 원칙. 보르헤스는 우주를 거대한 도서관으로 상상한다. 아, 우주는 도서관이다. 아니죠. 우주를 거대한 도서관으로 상상한다. 우주는 곧 뭐다? 책 한 권이래요. 우주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읽어오고 앞으로도 여전히 읽어갈 책이다. 우리는 밑줄 치세요. 책이라는 낙타를 타고 우주라는 사막을 타박타박 횡단 중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싶다는 욕망은 인간이라는 종의 생명 원리에 비추어 보자면 불가피한 욕망이다. 아, 사람은 책을 읽고 싶은 욕망이 있대. 그 욕망이야말로 문명의 진화를 추동해온 힘이다. 책 읽기를 그친 세계에서는 문명의 역동적인 발전도 더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세계는 쇠퇴하고 소멸할 것이다. 하루도 쉬지 않고 책을 한 권이나 두 권씩 읽어치우는 것은 책 읽기에서 찾는 즐거움 때문이다. 나는 읽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마지막은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요? 나는 생각한다.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데카르트 아니에요. 나는 살아있다. 고로 생각한다. 데카르트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헷갈렸죠?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 책 읽기의 의입니다. 적으세요. 책 읽기의 의. 마지막 책 읽기의 의. 의가 원칙, 의가 허용. 야, 쓸 때는 표기에 맞게 써야죠. 맞춤법에 맞게. 첫 글자는 무조건 의. 그다음에 다음 건 이가 돌려. 이도 그러니까 원래는 의로 발음해야 되지만 이도 된다고. 허용된다. 됐죠? 근데 저건 모음 모음이야. 모음인데 이가 돼요. 돼. 주의도 마찬가지잖아. 주의 다 되잖아. 주의 사랑. 1번. 글쓴이가 가진 독서에 대한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어. 본문에 없었던 거 몇 번이니? 1번. 그쵸. 한 번 독서에서 멀어지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1번. 1번에 1번. 자, 책과 친해지는 방법을 바탕으로 독서 계획을 세웠는데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몇 번이야? 자, 책을 꼼꼼하게 고르고 그것을 사들이는 것은요. 뭐다? 2번. 책을 읽는 목적을 정하고 이에 맞는 책을 읽어야 된다. 반가통, 정가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몇 번이냐? 4번. 4번. 왜냐면 얘들아, 반가통도요 적절한 소양을 주긴 한다고 했어. 그치? 사는데 별 지장은 없다고 했어. 4번입니다. 됐니? 4번.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그러면 좀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재밌는 돌려요 얘기. 너무. 재밌는 얘기 뭐 없어요. 그 얘기했잖아요. 뭐배 수박 때려다 팔찌를 때리는 거. 거짓말을 할 수 없죠. 그치? 수박을 자르다 배를 한 번 찌르지 두 번 찌르면 그게 제정신이니? 그죠? 수박을 찌르다 배를 한 번 찔러야지 여러분 허벅지 찌르고 이러면 병원 가야 돼요. 사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좀 정신이 좀 나간 거죠. 재밌는 그건. 어떤 사람이 캐스팅 선생님 있다는 첫사랑 썰 해주세요. 선생님은 없어. 첫사랑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결혼하셨어요? 비밀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B와 연애 중이기 때문에 어. 함부로 누설할 수 없죠. 네? 누구요? 비? 선생님이 김태희. 비? 그 레인 말고 그 레인 말고. 자, 난 김태희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뭘 아니에요까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졸려요. 나도 졸려요. 그럼 누나, 이제 너무 심하다. 보세요. 자 자면 안 돼요. 유나야, 얘네 어떻게 할까? 몰라.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자, 하겠습니다. 졸려요. 재밌는 얘기가 없어. 선생님 요즘에 바빠요, 되게. 그게 뭐 어떤 바빠서 맨날 집에만 있어. 집에만 그 도덕 그 도덕 도둑? 페인트. 내가 얘기했죠. 내가 그 퐁퐁으로 놀래서 다 지웠다고. 범인 흔적을 다 지워줬다고. 당연히 못. 얘들아, 그리고 신기한 게 있잖아. 우리 위층 할아버지가 요즘 조용하시다 또 편찮으시다 싶기도 하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으면 내가 알겠지. 내가 모르나? 약간 조용해. 그래서 요즘에 가끔 새벽에 왜 소리가 안 나지? 혹시 편찮으신가? 별 걱정을 다 하죠. 지팡이 소리. 내가 얘기 안 했니 얘들아? 지팡이 소리 얘기했잖아. 안 했어요. 야, 조용해. 조용해. 흰. 뭐 김? 아니 흰이요. 핑. 흰은 뭐? 아, 흰한 거야? 돌아가야 귀엽네요. 내 지방이 뭔데요? 아, 알려주세요. 지팡이? 아니 우리 선생님 층간소음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아서 순간에 얘기해줬잖아요. 선생님은 되게 층간소음이 예민해요. 아니요, 근데 말해주세요. 근데 내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그러니까 이해는 하죠. 새벽에 그러니까 9시부터 한 밤 12시 전까지 소리 나는 거는 생활소음이니까 참는데 12시가 지나간다. 1시가 지나간다. 새벽. 그때 나는 소음은 못 참겠어요. 그래서 나는 참다가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그 위에서 자꾸 뭔가 끄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옛날 전에 살던 집에 끄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는데 그때 내가 돌았나 봐요. 그 밀대 있죠, 밀대. 그걸로 그거를 들고 식탁에 올라갔어요. 떴어요. 막 쳤어요. 그 소리 나는 대로 막 쳤어요. 그리고 분이 풀리더라고요. 내려왔어요. 그래서 잠을 잤더니 조용해요. 근데 다른 그 다음날 엘베에서 봤는데 그 위에 사실 할머니가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이게 치는 소리 자기도 깬 거야. 어디 무슨 소린가 하고. 근데 봤더니 자기네들이 다 잘 때 강아지 혼자 집을 사줬는데 그거를 거실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래층에 사는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람은 못 들은 거야. 근데 그 강아지를 봤는데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이만한 강아지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나는 데로 막 찔렀거든요. 이렇게. 걔는 낑낑거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 개를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저 강아지가 이렇게 집을 엄마가 개 엄마가 집을 사줘서 그게 기쁜 마음에 그 집을 끌고 다녔는데 내가 그 마음을 모르고 밀대를 들고 식탁을 밟고 올라가가지고 막 친 거 아니야.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강아지야. 그러고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약간 좀 그런 걸 못 참아가지고 막 올라가요. 올라가서 처음에는 이제 의자에 올라갔는데 안 닿잖아. 그래서 이제 식탁에 올라갔더니 아주 거뜬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강력했으면 싱크대에 올라갔어요. 뜯었으면 어떻게 해요? 설마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걸 뚫겠니? 근데 무너지지 않아요? 안 무너져요. 자 이제 됐죠? 그 지팡이는 뭐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아니 그거든요. 해주셔야 돼, 그것도. 자 수업합시다. 자, 졸려요. 재밌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조용해. 자, 산업 전체에서 어떤 제품의 공급을 한 기업만 하는 시장 형태를 독점 시장이라고 하는데 밑줄쳐. 그러니까 그 제품은 딱 그 회사에서만 파는 거 독점 시장이야. 산업 전체에서 어떤 제품의 공급을 한 기업만 하는 시장의 형태를 독점 시장이라고 한다. 즉, 공급자가 유일하고 그 회사밖에 없고 대체할 만한 재화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공급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을 말한다. 진입장벽이 높다는 건요. 다른 회사에서 섣불리 그 물건을 만들고 팔 수가 없는 어떤 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가격 설정자로 행동할 수 있다. 독점은 특정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 주로 나타나지만
전매권, 특허권, 희귀 자원의 독점 사유권 등과 같은 진입장벽이 존재할 때에도 나타나게 된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그 물건을 그 회사에서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사야 돼? 그럼 가격을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도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산다는 얘기지.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첫 번째 문단은 독점 시장의 정의와 특징이에요. 쓰세요. 독점 시장의 정의와 특징. 1번 단위요. 네. 어디 하는지 몰라. 뭐라고? 왜 그래 너 가연이한테? 왜 그래 가연이한테? 저기요. 친구한테 그러지 마세요. 알겠지? 친구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독점 기업은 생산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생 손실이라는 게 뭐냐면 잘 들어가. 나 혼자 요 물건을 만들 수 있어. 그치? 그럼 나는 기업의 입장에서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잖아. 그럼 얘 가격을 올리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걸 너무 사고 싶은데 소비자들이 너무 비싸. 안 사.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선 얘를 갖지 못한 손실을 얻는 거야.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도 가격을 너무 올렸더니 얘네가 안 사. 그럼 얘네 물건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요. 그러면 기업도 손해를 입는 거야. 이게 후생 손실이야. 적당하게 이해됐어? 그치? 보통 우리의 시장 경제는요, 완전 경쟁 시장은요, 수요와 공급이 딱 일치했을 때 가격이 결정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자기 혼자 물건을 만들고 자기 혼자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싸면 안 사. 둘 다 손해인 거야. 근데 싸게 팔 수는 없어. 왜? 기업이 손해를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게 후생 손실이야. 소비자들은 물건을 가질 수 없는 데서 오는 손실. 그리고 기업에서 안 팔려. 그치? 거기에서 오는 손실이라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어쨌든 발생하게 됐어. 시장이 완전 경쟁일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딱 맞아떨어지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지만 제품이 독점화되면 생산량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같아지는 점, 그 이 다시 해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후생 수준은 완전 경쟁일 때에 비해 낮아지는데 이를 독점으로 인한 후생 손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비자도 손해, 누구도 손해, 기업도 손해. 이게 후생 손실이란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그 밑에 그림 보세요. 그림. 여러분 그 알파벳 E 보여? 얘는 딱 뭐랑 뭐랑 만난 지점이야.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져서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야. 그치? 들어봐. 합리적인 가격인데 독점 시장일 경우에는요. 독점 시장일 경우에는 가격이 11만 원이야. 그치? 근데 물건은 150만 개밖에 안 팔리는 거야. 왜?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물건을 적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2-ME 그리고 그냥 2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2-ME 요렇게 여기가 바로 뭐다? 후생 손실이란 얘기야. 그만큼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는 뭐다? 서로에게 다 손실이라는 얘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가령 그 밑에 보세요. 그림 1에서 완전, 이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야. 완전 경쟁의 균형 2에서는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뭐냐면 소비자가 얻는 혜택이야. 자, 그래서 AC 2인 반면 독점의 균형 2-는 소비자 잉여가 A, B가 다시가 된다. 이거 삼각형 그리면 돼요. 또한 생산자 잉여도 감소한대. 그러니까 어쨌든 독점 시장이 돈을 많이 벌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뭐가 있다? 손실이 있다. 마지막 줄 보세요. 근데 이거 막아야 돼. 정부는 독점으로 인한 사회의 후생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자 물결 표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을 쓴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 기업이 너무 가격을 못 올리게 막겠다는 거야. 막겠다는 거야. 그래서 정책 2개는 기업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량을 너 저 완전 시장처럼 물량 맞춰. 하나 만들지 마. 5개 만들어. 얘 5개 만들었지? 너도 5개 만들어요. 정부가 규제하는 거야. 또는 평균 비용 가격 설정. 야, 그거 100만 원에 팔지 말고 얘네 50만 원에 파니까 너도 50만 원에 팔아. 이거예요. 자, 밑줄 쳐.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독점 시장의 생산량이 완전 경쟁 시장과 같아지도록 하는 규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수요 공급에 맞게끔 너네도 물건을 만들란 얘기야. 그런데 만약 규모의 경제가 뭐냐면 얘들아 그거 알아? 하나 만드는 단가보다 100개 만드는 단가가 싸죠. 그러면 수익이 나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여 자연 독점이 형성된 상황이라면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독점 기업으로 하여금 손실을 입게 만든다. 그치? 아니 안 팔리는 거를 왜 100개를 만들려고 하지? 왜 50개를 만들려고 하지? 안 팔리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야. 그 물량을 같이 맞추기가. 얘네는 잘 팔리니까 50개를 만들어도 팔리니까 50개를 만들지만 우리는 50개를 만들어도 안 팔려. 비싸서.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손해인 거잖아. 그치? 그치? 맞죠? 왜 적게 만들었냐면은 안 팔려서 적게 만든 거야. 비싸니까. 근데 물량을 맞추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손실이 있게 된다. 따라서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되도록 규제하면 기업은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밑줄쳐 가격이 평균 비용과 같아지도록 규제하는 평균 비용 가격 설정 방식을 채택했다. 이거는 이제 그거야. 너무 적게 만드니까 적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못 사? 50개 만들어. 똑같이 얘네랑. 근데 그렇게 보면 비싸서 안 팔리면 기업은 손해야. 그치? 야 가격도 얘네랑 맞춰. 이거예요. 독점 시장 기업 입장에서는 횡포죠. 그치? 자기네 입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만들고 가격도 저렇게 만들려고 하면 자기네들의 이윤이 크지가 않다는 얘기야. 근데 정부에서 이걸 규제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다음 문단. 한편 밑줄 치세요. 정부는 독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사전적 독점 규제 정책을 사용한다. 아니 이미 독점 기업이 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독점 기업이 되는 거를 막아버리기 위한 정책을 두 가지를 쓴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 합병 규제. 그리고 바로 밑에 경쟁 촉진 정책. 합병 규제는 동일한 산업 내 기업들 간의 합병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필을 만드는 회사가 3개 됐는데 한 회사가 얘네를 다 합병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얘네가 독점이잖아. 그걸 막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이 파산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막아버리는 거죠. 왜? 얘만 독점하면 가격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시장이 무너져 버리니까 얘네가 파산할 것 같으면 뭐 지원금을 뭐 준다든지 아니면 뭐 대출을 땡겨준다든지 해서 얘네들을 합병 못하게 막는다는 거지. 요거 이해됐죠? 그치? 자, 또 하나. 밑줄 쳐 얘들아. 합병 규제는 동일한 산업 내 기업들 간 합병을 규제하는 정책. 태윤아 밑줄 그거 있니? 자,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이 합병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 기업은 합병을 통해 독점 기업의 효과를 얻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밑줄 치세요. 경쟁 촉진 정책은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제거, 기회균등의 확대 등을 통해 경쟁을 유발하여 사전의 독점을 막는 것. 자, 그럼 이거예요. 야, 여기 들어와. 여기 별로 시장이 크지가 않거든? 근데 니네 여기 들어오잖아? 그러면 지원금도 주고, 그리고 뭐 교육도 시켜주고 할 테니까 들어와서 이거 같이 좀 만들자예요.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하나만 독점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 회사를 만들 때는 대출을 조금 싸게 해준다든지, 그치? 뭐 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그 산업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야. 합병 금지, 그 산업 지원. 그래서 독점을 막는 거지. 아예 애초에. 이해되셨죠? 네. 물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독점의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많은 정부에서는 독점으로 인한 사회의 후생 손실의 감소를 도모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후생 손실이 나면 결과적으로 여러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막는 거야. 자, 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뭐냐 그랬습니다. 풀었냐? 풀었죠? 자, 4번이죠. 오늘 잘했습니다. 4번입니다. 한번 했는데. 자, 독점으로 인한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경제학적 원리,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2개 있었죠. 그치? 정답 4번. 자,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건 뭐다? 2번. 자, 2번.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독점은 강화되겠지. 진입 장벽이 낮다면 너도라도 다 들어가. 그치? 하지만 높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기업만 독점한다는 얘기야. 자, 6번.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요, 경쟁 시장과 생산량을 맞추는 거고,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은 완전 경쟁 시장과 가격을 맞추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보세요. 자, 니은은요. 규모 경제를 확대해 기업의 이윤. 얘는 독점을 그냥 제지하기 위한 거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6번에 3번.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지금 기업 니은은 전부 다 독점 기업을 막기 위한 거야. 7번. 자, 그래프를 보니까 점점점 생산량이 떨어져. 얘들아,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건 물건이 적어지면 선생님 물건이 떨어지면 가격은 사고 싶은 사람은 있을 거 아니야. 가격이 올라가요. 희소적인 가치가 있잖아. 그치? 지금 그런 상황이야. 매년 지금 어때? 수량이 떨어져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그쵸. 소비자가 사 안 사? 안 사.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자, 가장 적절한 거 4번 보세요.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라는 건 소비자가 그 물건을 샀을 때의 어떤 이득이거든요. 그게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야. 왜? 가격 비싸면 나도 안 사. 그러면 기업은 또 안 만들어. 너도 나도 다 손해라는 얘기야. 7번에 4번. 8번 보세요. 사전적 독점 규제 정책은 두 가지였죠. 합병, 막는 거. 하나는 기회 주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야? 4번. 4번. 독점 기업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지 못하도록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그보다 이렇게는 못하죠. 그치? 4번입니다. 4번. 그리고 합병 방지하는 거고 기회 주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정책을 좀 뭐 법률을 좀 낮춰주든지 뭐 지원을 해주는 거지. 4번과는 거리가 멀고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자, D는요. 유발하다는 거잖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 만든 게 아니죠. 그치? 경쟁이 뭐 일어나게 하다. 라고 해야 돼요. 4번이 틀렸습니다. 빨리 할게. 어려운 거 넘어갔죠? 후생 손실이 뭔지 이해했으면 됐어. 후생 손실이 뭔지 이해했으면 됐어. 자, 피노키오로 가볼게요. 재미있는 피노키오. 이거 빼야 돼요. 자, 56까지 아니에요? 맞아. 근데 오늘 수업은 해야 돼. 자, 이거 풀어. 지금 풀어. 네. 푸세요. 이건 선생님이 개별 채점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지금 했으니까 개별 채점할게. 지금부터 푸세요. 10번부터 16번까지 푸세요. 설명 끝나요? 하면 가겠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 먼저 가요. 일단 하세요. 이거 많은데요?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이 다음 주에 독서 숙제를 안 내준다 그랬죠? 그 문항만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배웠던 오발탄. 오케이. 다음 주에 빠작 10일에 11월만 해보면 돼. 11회만 하세요. 하나씩 하자. 빠작 11회. 11회. 쌤이 좀 낮았어요. 고마워. 안돼 아직은 다 11회가 무슨 말이야? 빠작 90 지난번에 90 했잖아. 원래는 10 하잖아. 11회만 해갖고 와. 11회. 선생님 아니에요. 빨리 풀어. 내가 돌아다니면서 채점할 거야. 다음부터 부탁드릴게요. 배고파. 쌤도 배고프다면서요. 커피 드시고 있어. 물배 채우고 있어. 앞에는 여러분들이 경제 지문이라 좀 어려워서 같이 한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얼른 하세요.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요. 얘도 어렵다고? 네. 차라리 피노키오가 어렵다고? 네. 이거 플라톤? 피노키오예요. 피노키오도 어렵다고? 둘다 야, 어려워요. 피노키오는 풀 수 있어. 선생님 인스타에 선생님 인스타에요. 나 안 해. 왜요? 아닌가요? 신비주의. 예? 싸이월드인데 싸이월드. 도토리 뭐가지고. 자, 조용히 하고 푸세요. 조용. 잘했네.
미안. 태윤아, 풀고 있지?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얼른 풀어. 아파요. 뻥치지 마. 또 아파요. 더 아프게 해줄게. 좀 아파요. 빨리 풀어. 다른 쌤을 못 만나서. 그래, 연락해봐. 좋아하실 거야. 모르겠어. 자, 조용히 하고 푸세요. 이거 다 풀면 집에 간다, 얘들아. 적절하지 않은 거야, 10번은. 네, 적절하지 않는데. 얘들아, 절충이라는 거는 두 개의 개념을 합친 거야. 중립. 그치? 쌤. 오, 천재. 왜 그랬어? 이거 풀어야 돼. 뒤에도 풀어, 뒤에. 책. 뒤에도 푸세요. 두 개 더 남았죠? 갈게요. 저도요. 순서대로 할게. 네. 틀렸습니다. 잠시만요. 안돼 틀렸다니. 뒤에도 풀어, 얘들아. 두 개 다. 그냥 답만 적게 할 수 없어. 그냥 무조건 이겁니다. 그렇죠. 나이스. 알겠어? 아, 쌤. 12번에 4번. 조용히 하고 푸세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니라고요? 플라토. 내가 아는 플라토는 스포츠라는 플라토. 예? 조용히 하고 푸세요, 얘들아.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돼. 네. 하나 띄워줘요? 응. 오, 잘했네. 2번이요 2번. 조용히 해. 앞에 풀었어? 봐봐. 네. 몇 개? 다 찍었어. 네, 어이. 10번 틀렸어. 찍었다고요? 야,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잖아. 왜요? 지금 이 지문, 피노키오 지문은 무슨 얘기라고 있는 거야? 5번. 무슨 얘기라고 있는 거야? 미래. 미래. 그치?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잖아. 근데 무조건 통제하지 말고 자유가 평등으로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재. 그치? 아, 이거. 됐어요. 틀린 거예요? 틀렸어. 열심히 네. 한 거. 봐요. 적절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라고. 나이스. 어려웠어? 너무 앞에 저 경제 지문이 너무 어려웠나? 여기서는 문제를 제기한 건 맞지만 의견이 상반된 건 아니야. 그치? 자신의 어떤 그 평등으로 해결하자고 자기 주장을 펼친 거지. 그렇군요. 네, 12년. 기억. 앞에 뭐가? 이거 제3원칙. 제3원칙인데 1, 2원칙을 유리하지 않는. 로봇의 공학 제3원칙인데 가장 사실 인간이 여기서 하는 말은 유해하지 않을 때 그럼 유해한 것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네, 5번에 이거죠. 아니 10번에 이거죠. 맞습니다. 똑똑한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그럼 바꿔서 풀고. 자, 어디 봅시다. 자,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랬는데 여기에서 AI가 누구냐? 데이비드. 그치? 데이비드야. 근데 여기 라틴이라는 아들이 있지.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고. 근데 라틴은
데이비드를 장난감처럼 대했잖아. 그치? 이래서 그런 거야? 그냥 생각 없이 그런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얘는 기억 밑에 문단 한번 읽어봐. 기억 밑에 문을 한번 읽어봐. 그럼 답이 나올 거야. 영준아. 두개 다시 풀어. 볼까? 나뭐 천재냐? 요건 다시 풀어. 다 했어요. 기다리세요. 앞에 넘겨봐. 베타는 그걸 거부하는 거야. 앞에 넘겨볼래? 딱딱 다시 보세요. 말했고 완벽해요. 얘는 기억 밑에를 한번 읽어봐. 예, 기억 밑에 부분을. 저도요. 네. 집어서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라고 그랬거든? 네. 여기에서 본질적 특성과 우주의 실제를 모방하는 건 누구의 입장인지, 그리고 생활 표면적 현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구의 입장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쭉 읽어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었네. 하나는 추상 미술로, 하나는 리얼리즘으로. 그치? 네. 본질의 구현을 위해 외적 유사성을 거부한 건 어디겠어? 리얼리즘이 아니라 추상이잖아. 그치? 네. 할머니야. 다시 보세요. 안 돼. 선생님 수업 때는 진짜 뭔 말 하는지 알았는데 어디가 되는 그러지 않은 거. 저요. 기다리세요. 갈게요. 다시 보세요. 자, 얘들아. 시간이 없다. 이제 같이 하자. 간단하게 지문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만 설명만 할게. 자, 피노키오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 연구소장 그 로봇공학과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아이작 에시모브의 로봇공학 3대 원칙을 알죠?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3대 원칙.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연 해쳐선 안 된다. 해를 입히해선 안 된다. 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는 얘기야. 정의가 모호하다는 얘기야. 그치? 자, 10번 보세요.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명확해요. 뭐냐면, 통제하지 마라.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나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거지, 상반된 두 지점을 절충한 게 아니야. 5번. 자, 위클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 박스는 여러분 영화의 이야기인데, 데이비드 로봇이죠. 여기 아들이 마틴이지. 마틴이 데이비드를 장난감처럼 막대한 거는 제가 날 해칠 수 있어 라는 맥락과 거리가 멀죠. 4번이지. 그치? 그리고 기억에 대한 글쓴이의 이해는 뭐냐면, 해석에 따라 로봇의 행동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야. 왜? 해치다, 해하다 라는 어떤 그런 그 단어 자체가 모호하다는 거야. 그 로봇 입장에서는. 그래서 12번에 5번이야. 자, 13번. 적절하지 않은 거. 미메시스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나오지 않아요. 미메시스가 어떻게 나온 그 단어인지, 그리고 무슨 뜻인지, 그리고 미메시스에 담긴 다양한 의견모, 철학과 예술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왔죠. 그리고 미메시스를 둘러싼 대비된 시각 누구랑 누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논의의 발전 과정은요, 나중에 플라톤의 주장은요 추상미술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리얼리즘으로 확대되잖아. 그 얘기한 거야. 3번이 틀렸어. 자, 14번.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잘 봐. 본질의 구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물, 현실에 주목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엇의 본질을 중요시한 거는 플라톤의 주장이에요. 그치? 여기서 그것을 더 확대해서 나간 것은 리얼리즘이 아니라 추상미술이야. 리얼리즘이라는 건 사실성이잖아. 그치? 그래서 5번은 여러분 리얼리즘이 아니라 추상미술이다. 14번에 5번. 그리고 미메시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세 번째 문단에
창조적 모방론이 10번은 나옵니다. 그치? 그쵸? 창조적 모방 2번입니다. 자, 16번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자, 첫 번째 봐봐. 나투라라는 한편으로 가시적 사물, 자, 가시적 사물 밑줄 치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능산적 자연이라고 한대. 눈에 보이는 거야. 가시적이라는 건 내 눈에 보이는 거 있는 그대로. 능산적 자연.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 그리고 자연물의 생성 원리이자 자연물을 산출해내는 힘. 얘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치? 원리와 힘이니까. 얘를 소산적 자연이야. 소산적 자연.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요. 기억이 뭐냐? 기억 미은. 앞에 기억은 본질이 중요하다 그랬어. 원리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럼 얘는 뭐랑 유사한 거야? 소산적이랑 유사한 거잖아. 그치? 기억은 결과적인 생성물보다는 생성 원리에 더 관심을 갖겠다는 게 가장 적절하죠. 1번입니다. 이거 좀 어려웠구나. 그쵸? 1번. 질문 있니? 없니? 자, 그럼 다음 주 과제는 여러분 빠져 10일에 단축에 올려줄게. 10일에 어휘 외워오시고, 그리고 뭐 해와야 돼? 오발탄 클리닝 때까지 풀어오셔야 돼요. 왜? 복습 테스트 봐야 되니까. 알겠지? 자, 됐습니다. 가세요. 아 풀어봐. 와, 끝났다. 와 세연자 저녁 되겠다. 와, 끝났다. 더러워.